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보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사실 이제 중학과학에 좀 가깝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설을 하는 이유는 아마 학교에서 여기서 일부 문항을 중간고사에 낼 거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중간고사에 나올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서 좀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일단 이렇게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3월 보는 모의고사는 통합과학이보다는 약간 그 겉에 포장지는 통합과학이지만 사실 중학과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학과학과 통합과학이 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중등과학에만 나오는 것들은 따로 이제 빨리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20문항을 다 해설해 주는 것보다 이게 통합과학의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골라드리는 작업들을 훨씬 더 그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 크게 세 단계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지를 빨리 피시고 제가 지금 체크한 문항을 체크하세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번호가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 3번, 4번, 7번, 8번, 12번, 14번, 17번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를 할게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표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합과학에 이제 그대로 나온다. 두 번째.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세모 표기를 할 건데요. 통합과학에 나오지는 않지만 좀 상관이 있는 것들,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서 지금 보면 5번, 6번, 9번, 10번, 13번, 19번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좀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통합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여러분 해보셔야 어차피 중간고사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골라드리는 작업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중간고사에 낼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막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중간고사에서 어디에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요렇게 5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3번하고 7번에다가 마킹을 해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간고사에 막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예상컨대 요 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7번을 좀 체크하시고 이걸 변형해서 내실 거니까 어떻게 변형할 건지 그런 거에 관점으로 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번을 20개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번호는 제가 앞에서부터 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이제 고등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어느 날 해풍과 유풍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공기의 흐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낮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 대낮에 여러분 그 해수욕장 가봤나요? 이 백사장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육지 같은 경우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져.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가면 육지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바다는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길 거니까 이제 요렇게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압력을 아마 물어볼 텐데, 자, 압력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자, 공기가 내리 찍죠.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공기가 위에서 내리 찍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고기압이라 불러. 자, 상대적으로 여기는 무엇이 되겠어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기압.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데요. 자, 사람이 느끼는 바람의 방향은 어떤 바람을 느끼는 거냐면, 요 아랫바람을 느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키가 뭐 5m, 6m 이러지 않거든. 다 2m 언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바람의 방향은 아랫바람을 느낀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부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이름을 붙여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풍향을 얘기하려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냄새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해풍이다라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통합과학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자, 학생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풍이 불고 있냐라고 하지만 이건 해풍이 불고 있어요. 학생 A는 틀렸습니다. 자, 학생 B. 자, 낮 동안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백사장이 쉽게 뜨거워지고 밤에 또 쉽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육지가 빨리 가열된다. 정답. 자, 기압은 바다에서가 육지에서보다 어떻게 되냐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선 고기가 내리찍고 있으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되겠고, 그 옳은 정답을 골라라 물어보면 BC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자, 2번. 자, 2번에서는 통합과학하고 상관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할 건데요. 요건 기억과 니은만 통합과학과 상관이 있고, 디귿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 드릴게요. 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빛의 3원색에 대한 밑줄 잠깐 긋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지 말고, RGB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RGB. 이렇게. 그래서 빛의 3원색은 RGB. 요게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다 들어갔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빛의 3원색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면 이 보름달이라는 것이 있죠. 이 보름달은 굉장히 밝죠, 그죠? 근데 광원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원은 무슨 뜻이냐면 빛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근원.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방출해야지 광원이야. 들었어? 스스로 빛을 방출해야지 광원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있는 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방출해야 빛의 근원인 광원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은 통합과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이 있는 것들만 체크를 좀 하세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선 기억이 정답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3번 별표.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이제 광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광합성을 문장으로 주고 있지만, 이제 고등과학에선 이걸 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 쓰는 연습을 좀 잠깐 할게요. 자, 광합성은 무엇이냐면 CO2에다 더하기 H2O. 자, 그래서 포도당식 알아야 됩니다. 자, C6, H12O6 더하기, 그 다음에 산소기체를 이렇게 냈죠. 요게 이제 뭐 광합성에 대한 식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블랭크를 칠 거예요. 고등과학에서는. 그러면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거 앞에 계속 1을 딱 쓰는 거야. 그러면 탄소 원자가 6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6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H 원자는 12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소 원자는 얼마큼이냐면 6, 22, 여기 6, 그래서 산소 원자가 18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을 맞춰주려면 6은 여기서 했은 거니까 여기다가 6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학교에서 내시면 요런 데 블랭크를 쳐요. 요런 데 블랭크 쳐서 요 개수가 몇 대 몇인지 막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X와 물로부터인 거니까 얘가 X가 되겠죠. 그죠? 얘는 X가 되는 거고, 자, 포도당과 Y를 만든대요. 그럼 얘가 Y가 되겠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기억을 뭐라 부르냐면 광합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역반응 호흡이라 부르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 자,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알 수 있고. 자, 이제 디귿 별표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원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낼 땐 이걸 원자로 바꿔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인지 원자인지를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할게요. 자, X하고 Y 갖다 지금 놓게 되는데요. X를 뭐 여기다 쓰고, Y를 뭐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X는 뭐냐면 CO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뭐냐면 O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갖다 물어봤냐면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 씁시다. 원소.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예요.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뭐 변형이 될 거라고 뭐 예상하면서 문제 풀게요. 자, 원자는 입자를 다 뜯어서 세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원자는 입자를 다 뜯어서 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떼서 쓰면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그러니까 다 뜯어서 세면 원자는 3이 돼요.
자, 얘는요. O 하나, O 하나 입자를 다 뜯어서 세면 2가 됩니다. 근데 원소는 뭐냐면 종류예요. 종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탄소 원소 하나, 산소 원소 하나.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산소 원소 한 종류인 거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차피 대소 비교였기 때문에 원소를 따져도 이쪽이 많은 거고 원자를 따져도 이쪽이 많은 거죠.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선지는 뭐 무조건 틀린 선지고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게 몇 배야? 이거 물어봐요. 2배인지 요게 몇 배야? 1.5배인지 그런 것까지 물어볼 거니까 원소와 원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서 시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문제 내라? 뭐 이거 하나 나옵니다. 꼭 잘 정리하시고 다음. 자, 다음은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통합과학 2에 나와요.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흡열과 발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들은 뭐냐면 시원해졌냐 밑줄, 시원해졌냐 아니면 따뜻해졌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열을 방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 발열 반응. 요 발자가 뭐냐면 필발자예요. 필발자. 열을 주변을 펼쳐 나간다는 뜻이야.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발열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시원해지면 무엇이 되냐면 흡열이에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열을 쭉 빨아와. 시원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데워졌다 밑줄 그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발열 반응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불렀냐면 방출하는 것을 골라라, 발열 골라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답은 나하고 다인 거니까 정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이건 통합과학 2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아마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내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달라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나와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4번에 마킹하시고 자, 5번. 자, 그림은 코스모스를 향해서 날아가는 뭐 나방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뭐 세균에 대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계, 식물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요건 뭐 식물이죠, 식물. 식물이고 요건 이제 동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원핵 생물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는 핵막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세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세포에는 그래서 식물 세포에는 세포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갖고 있는 몇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세포 벽이라든지 뭐 엽록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세포 생물이냐.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냐 물어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핵막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핵 생물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얘기는 이제 통합과학 1에 어떤 저 저기 뒤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그런 정리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뭐 약간 허걱했을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액체 상태에 아세톤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 안에 잘 보시면 공이 2개입니다. 자, 찌그러진 공 안에 무엇이 있냐면 아세톤이 있대요. 아세톤이 뭐냐면 이렇게 손톱에다 뭐 그린 다음에 실증 나면 지우잖아. 이게 전문가들은 리무버 이렇게 부르는데 냄새 막 톡 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톤인데 이 아세톤이 뭐냐면 이 안에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액체로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주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아세톤이 기화되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화라는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공이 위쪽으로 쭉 떠오르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력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을 결정하는 2가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력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담겨져 있는 액체의 밀도를 갖다 좀 보셔야 되는데 얘나 똑같은 물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건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물과의 관계고 얘도 물과의 관계인 거니까 담겨져 있는 액체의 밀도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2번째 인자를 보셔야 되는데 2번째 인자가 뭐냐면 담겨 있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담겨 있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큰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이만큼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얘는 이만큼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력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요 담겨져 있는 1번의 부피와 담겨져 있는 요 2번의 부피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쓰면 된다. 아주 건조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디귿. 자,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선 여기의 부피가 되겠고, 여긴 여기의 부피가 되겠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부력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요 1번의 부피와 2번의 부피는 똑같다. 그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되겠고, 자, 중력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중력은, 역이죠, 역.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역학 파트에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자, 힘력은 그냥 F예요. F는 뭐예요? F는 MA 갖고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F는 MA. 그거 갖고 딱 푸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가속도가 있을 거고요. 얘도 역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있을 텐데, 그 값은 9.8 또는 10으로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이나 이 공이나 무엇이 똑같냐면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통의 질량과 이 통의 질량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뭐 이 통 안에서 지금 아세톤이 어디 간 거는 아니거든요. 액체가 그냥 기체로 변한 것 뿐이지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빵꾸가 뚫려 있다면 날아갔겠지만 지금 구멍이 없다는 건 요 통 안에 있는 아세톤의 질량과 요 통 안에 있는 아세톤의 질량은 상태만 다르지 동일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다라고 건조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은 F는 MA인데 가속도도 똑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F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뒤에 가볼게요. 자, 아세톤 분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같은 얘기인데요. 얘와 얘는 상태만 다르죠. 그 안에 있는 분자수, 입자의 수는 똑같은 거야. 어디 안 가고 액체가 기체로만 변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요. 답은 5번에 맞히시면 되겠고, 이 파트는 어떤 화학의 개념하고 물리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틀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통합과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요. 요거는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지에는 세모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 보시고. 7번. 자, 이것도 이제 통합과하고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고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하고 그냥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내신 다음에 하면 요걸 내실 건데, 자, 플로리나 이온, F는 뭐 이렇게 쓰죠. 그죠? F는 원래 몇 번이냐면 주기율표에서 9번이에요. 9번은 좌측 하단에 쓰고, 그래서 9번이라는 건 가슴 속에 양성자가 9개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 그럼 원래 전자도 9개인데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끌고 왔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끌고 와서 현재 10개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다 세시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통합과학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F가 9번인 걸 알고 전자 하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이 전자가 1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정도 우리 연습 많이 했다. 그치? 자, 이쪽 가볼게. 자, 알루미늄은 번호가 몇 번이냐면, 그렇죠. 13번. 이렇게 툭툭 나와야 된다, 이제. 자, 알루미늄이 13번이라는 건, 이 가슴 속에 양성자를 13개를 다, 예? 에디슨처럼 다 이렇게 보유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도 원래 13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3개를 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라는 건 뭐냐면, 전자 3개를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13개인데, 그래서 양성자가 13개고 전자도 13개였지만 3개를 갖다 버린 거니까 전자는 몇 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0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정도 연습. 그러니까 요거를 지어가면서 푸는 아이들과 번호를 외워서 푸는 아이들은 벌써 스피드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를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F 원자에다 비추어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이온을 줘놓고 문제에서 원자를 물어봐요. 중성 원자. 그러니까 현재는 10개지만 F 원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원래는 몇 개인 거냐면 얘는 원자 번호 9번이었기 때문에 양성자도 9개 있고 전자도 원래는 9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자, 니은 가볼게. 자, AL 원자가 밑줄 가볼게요. 자, AL 원자는 원래는 몇 번이죠? 13번. 그럼 전자도 13개. 근데 그 중에서 전자 몇 개를 버린대요? 3개를 버리면 몇 개가 되냐면 3개를 버리면서 플러스 3가가 된다라는 얘기. 정답입니다. 요런 느낌. 자, 이게 외워서 풀 문제가 아니야, 이제.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요. 핵 속에 있는 전하량, 요거예요.
핵소간에 있는 전하량 9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냐면 AL이 F보다 크다. 요런 느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 예상컨대 만약 학교에서 요거 변형해서 낸다? 이거 100%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2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번하고 7번 요 두 가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놀랄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8번. 자, 다음은 낮에 학교 화단에서 관찰되어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쳐봐. 자, 이런 것들 뭐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파리의 초록색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기억은 요 구멍이 있죠, 구멍. 그죠? 요 구멍은 기체가 다니는 어떤 구멍이란 뜻이야.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기공이라 불러, 기공. 그래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에요. CO2가 들어갔다, O2가 나갔다. 광합성 할 때.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약간 그 강낭콩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그죠? 여기가 뭐냐면 그 기공 주변에 있어요. 공변.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기공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입술처럼 생긴 거 공변 세포 2개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서 구멍을 만들었다. 아마 이거 중학과학에서 배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니은. 자, 기억은. 자,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다. 정답이 되겠고요. 이 공변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기공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자, 기억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 여기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데 이산화탄소가 왜 들어오죠? 광합성 하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광합성은 언제 하죠? 낮에 해요. 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낮에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인데 낮에 많이 하는 거니까 낮일 때 밤일 때보다 많다.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 좀 잠깐 보죠. 자, 초록색 빛이 반사되냐라고 물어보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 분필이 있어요. 얘가 노란색인 이유가 있거든요. 노란색 색소를 넣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뭐냐면 자, 빨주노초 파란보가 동시에 들어와요.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이 동시에 들어와서 이 노란색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방출하는 거, 반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냐면 초록색 잎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들어와요. 동시에 들어왔다가 자, 특정 파장대의 빛을 갖다가 반사시키고 그걸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초록색이네?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어떤 파장대의 빛을 갖다가 방출하냐 물어보면 초록색이겠죠. 그래서 초록색 빛이 더 많이 반사돼야 됩니다. 초록색 빛이 얘보다 많이 반사된다.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파트는 통합과학은 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기억과 기억이라는 선지나 디귿이라는 선지는 통합과학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9번. 자,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사라졌어요. 다행인데, 여러분들 그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오매 법칙인데, 통합과학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만, 그래도 한번 좀 공식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좀 써놨어요. 자, 당구장. 자, I는 한번 써봅시다. R분의 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 정도 우리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정보들을 좀 주고 있냐면, 이 선지를 보니까 전압을 주고 전류를 주네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그럼 저항을 안 준 거죠? 그럼 저항을 한번 써볼까? R은 무엇이라 놓을 수 있냐면 I분의 V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 느낌만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보자. 자, 전원장치에서 저항을 지금 어떻게 연결됐죠?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렬. 이렇게 보고. 자, 여기서는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병렬. 이렇게 본다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기억이 해결되죠? 그래서 기억은 직렬. 그렇게 마킹. 자, 두 번째. 자, A가 얼마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가해서. 얘만 봐야죠. 그죠? 그럼 가해서 전압이 2배가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전압이 2배 되면 과연 전류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규칙을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2에서 6으로 3배가 됐더니 전류가 3배 됐네. 그러면 2배가 되면 2배 되겠죠. 뭐 그죠? 40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류인 거니까 지금 보면
얘는 고정값인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 전류는 전압을 몇 배? 2배 하면 전류도 2배. 그러니까 전압을 2배 하면 전류도 2배. 뭐 그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규칙성을 찾으셔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디귿 좀 잠깐 볼게요. 자, 디귿에서 회로 전체의 저항은 나에서와 가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좀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고등과학으로 오시면 정확한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배냐, 크냐, 작냐 그 정도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갖다 구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가와 나에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저항은 과연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저항은 무엇분의 무엇이 되겠어요? I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저항은 I분의 V가 되겠죠.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요 2도 뗄게요. 그래서 I분의 V. 그래서 그 값은 1. 요 정도 어떤 비율로 푸시는 것이 좋죠. 자, 여기서도요. 역시 0을 떼고 자, I분의 V 됐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대 몇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저항은 여기 값에 뭐 1대 4분의 1인 거니까 이거를 1대 그럼 여기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누가 더 큰 거냐면 가에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틀렸고 가에서가 크며 4배다. 그거까지 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굳이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등과학에서는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최악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크다, 작다, 몇 배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요.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뭐 2와 2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앞글자만 따서 2와 2, 1. 그럼 여기서도 역시 뒤를 떼서 8과 2, 4분의 1. 뭐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겁니다. 저하고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안에 풉니다. 자, 이것도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뭐 빠졌는데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색이 어둡고 입자가 작은 화성암이래요. 제주도 가봤어요. 구멍 막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현무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자갈을 포함한 퇴적암, 자갈, 여감.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통합과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파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도 통합과학하고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상관이 있는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12번은 필요해요.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보면 공이 가라앉아 있고 똑같은 공이 떠 있어요. 그럴 때는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자, 이 공에다가 밀도 2라고 잡아. 여기다가 밀도 2라고 잡아. 왜인지는 좀 설명을 이따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밀도가 2인데 해수 A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무겁기 때문에 내려앉은 거야. 밀도가 2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해수 A는 밀도를 얼마로 잡아? 1이면 되겠죠? 둘 중에 밀도가 큰 게 가라앉은 겁니다. 자, 근데 똑같은 2가 떴어. 그 얘기는 해수 B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얘가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럼 요 밀도는 얼마냐면 3.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거 좋죠. 시험지 요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밀도를 A하고 B를 물어봤어.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친구를 비교하면 돼요. 어차피 대소 비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푸세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죠? 틀렸고. 자, 니은 가보자. 자, B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 얼마냐? 그럼 얘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지금 염분이 뭐라 그러냐면 PSU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통합과학에 나오진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는 것이 좋아서. 자, 얘는 뭐냐면 기준이 있죠. 자, 용액 1000g당 용액 1000g당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수예요. 그러니까 요 정의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100g당 들어있는 것은 퍼센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00g당 들어있는 거 퍼센트.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0g당인 거니까 퍼센트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붙여서 아마 중학교 때 퍼밀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35 PSU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국물을 1000g 뜨잖아? 국물을 1000g 뜨면 그 중에 용질이 몇 g 있다는 얘기냐면 35만큼 있어요 라는 어떤 압축적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국물을 500g 떴대요.
반토막 떴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용질도 반토막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17.5g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쓸데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얼마냐면 35가 아니라 17.5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가는 길이 명확하면 디귿은 풀지 말고 마킹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 자, 디귿도 한번 해봅시다. 자, A와 B가 녹아있는 염류에서 얼만큼 녹아있는지 모르지만 염류에서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서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좋아. 여기까지 됐지, 그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뭐, 여러분의 뭐, 방이 있다고 칠게, 방 안에. 뭐, 여기, 뭐, 우리 스튜디오는 좀 더 크거든요. 여러분이 뭐, 어떤 걸 상상하시든, 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그거보다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이 안에 무엇이냐면, 질소가 있고요. 이 안에 산소가 있어요. 똑같이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역시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있냐면 얘와 얘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80% 정도 있고요. 산소는 대략적으로 20% 있어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뭐 질소가 좀 더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살건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이 비율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든 이 비율은 얼마큼이냐 80% 있고 요게 20%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방 크기가 다르면 공기의 양은 다르지. 하지만 그 비율은 똑같아. 그들 간의 비율은 거의 8대2가 유지되면서 저도 살고 있고 뭐 경기도에 여러분도 살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수 A와 B로 그걸 이제 좀 대비를 해볼게요. 자, 똑같아. 자, 요게 국물 A다. 요게 국물 B예요. 그럼 이 안에는, 이 국물 안에는 수많은 뭐 염분들이 막 쭉 있을 거 아니야, 염질들이. 그 중에서 무엇이 있을 거냐면 NaCl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염화마그네슘이라든지 뭐 그 정도만 쓸게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때문에 굉장히 짜죠, 바닷물은.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때문에 좀 써요. 근데 국물 여기도 똑같아.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염화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물 A나 국물 B나 이 양은 서로 다를지언정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8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요게 8대2면 요 비율이 만약에 8이면 얘도 역시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2라는 거야. 실제 8대2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국물의 양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용질 간의 서로 비율은 8대2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런 걸 이제 염분비가 일정하다. 뭐 그런 법칙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A에 녹아있는, B에 녹아있는 그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똑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존재하는 염화마그네슘과 이 안에 존재하는 염화마그네슘의 그 비율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런 걸 염분비 일정하다. 그렇게 아마 배웠을 거고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뭐는 아셔야 되냐면 이 기억과 니은을 풀어내는 그런 스킬들, 숫자 2를 놓고 푸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보시면 좋죠. 다음 13번. 자, 그림 가는 주사기 입구를 막았대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사기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피스톤을 서서 이제 막 주사 놓을 때 놓잖아요, 그지? 막 쭉 푸시를 하는 거야. 자, 그때 주사기 속에 기체가 있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스팟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야.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어떤 기체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쭉 미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요거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어느 스팟에 기체가 있는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딱 봐도 알겠지만 기체의 부피는 누가 더 크죠?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죠. 왜 그러죠? 압력이 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압력을 세게 밀었더니 부피가 줄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억부터. 자,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가에서와 나에서가 좀 비교해보면 여기가 압력은 써줄까? 그래서 압력을 프레셔라 해서 P라고 쓰고요.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해서 V라고 써요. 농담이고 볼륨의 약자입니다. 압력은 프레셔라서 P, 부피는 볼륨. 근데 머리 늘 땐 VP 이렇게 외워.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양쪽에 지금 보면 압력은 이쪽이 큰 거고요. 이 기체의 부피는 누가 더 큰 거냐면 이게 큰 겁니다. 좋아. 그럼 기억부터. 자,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해보면 나에서가 크죠. 정답. 자, 니은 5개념이에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자의 크기에다 비추고 봐. 분자의 크기. 자, 부피가 작아지면 분자도 작아지나? 5개념이다. 아니야. 자, 여기서 말하는 분자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할게. 그럼 요 분자의 크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지, 거리가 가까워진 거지, 요 분자의 모양이 빠그라지거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요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는 똑같고 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하다가 정답이에요. 틀렸고. 자,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운동에다 비추어 볼래? 운동. 요것도 이제 좀 정리를 좀 잠깐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다 오칠게. 목욕탕에 열탕이 있다. 열탕. 제가 제 루틴이에요. 항상 제가 녹화 올 때 항상 목욕탕을 들렀다 오는데, 자, 열탕이 있고 사우나가 있다. 써보세요. 자, 열탕이 있고 사우나 있어. 그럼 요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요. 자, 열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욕탕에 가면 자스민탕 들어봤어요? 녹차탕 이거 들어봤어? 막 두꺼비 있다. 두꺼비 입에서 막 용암 같은 거 흘러나오잖아. 엄청 뜨겁단 말이야. 이게 열탕이야. 그럼 거기 온도 게이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얘는 몇 도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봤어요? 우리 감독님만 이거 보셨나요? 열탕 보면 막 두꺼비 입에서 막 빨간 물 나오잖아. 한 50도? 그 정도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온도가 몇 도냐면 한 40에서, 이건 쓰지 마세요. 한 40에서 50? 그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사우나 들어가 봤어요? 사우나 가보면 그 딱 게이지가 있는데 몇 도 정도 되냐면 한 70, 80? 그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겁먹고 들어가면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 그냥 숨 막힐 정도지 막 이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누가 더 높냐 물어보면 온도는 이게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정도를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열탕이 훨씬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야, 온도가 뭐야? 온도가 높다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10중 8구 뭐라 그러냐면 뜨거운 정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단 말이야. 여러분, 온도가 뭐죠? 뜨거운 정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온도는 얘가 높지만 뜨거운 건 얘가 뜨겁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뜨겁다고 하면 그건 중학과학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온도를 우리가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열탕은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액체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우나는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기체로 되어 있거든. 똑같은 물이지만 액체는 운동을 잘 안 한다. 기체는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뜨거운 정도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온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운동을 얼만큼 하는지의 지표예요. 운동 에너지라 부르는데, 어떤 입자가 갖고 있는 평균적 운동 에너지가 크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활발히 하잖아? 그럼 온도도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얘는 액체고 얘가 기체면 운동을 얘가 훨씬 많이 하니까 온도가 뜨겁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요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분자가 얘와 얘 중에서 누가 운동을 활발히 하냐라고 물어봤잖아. 누가 미친 듯이 움직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감으로 풀면 안 되고, 이걸 누가 결정하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온도라는 지표가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에서 서로 온도는 뭐라 그랬니? 똑같다. 이 얘기는 운동하는 정도도 똑같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온도가 똑같다, 그리고 운동하는 정도도 똑같다예요. 활발한 게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각 잡고 어렵게 낸다.
이거 내겠죠. 그죠? 5개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다음 14번. 자, 다음은 온도가 서로 다른 액체 A하고 B에서 자, 같은 부피만큼 들어있는 동일한 용기에 물을 넣고 10분이 지났을 때 10분 지났죠. 그죠? 그리고 또 뭐 20분, 10분이 또 지났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물의 온도가 몇 도냐면 40도씨라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누가 누군지 맞춰야 돼요. 물은 현재 40도씨 정도 된다.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X하고 Y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A가 X인지 B가 X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60도고 하나는 20도라는 것을 지금 주고 있어요. 아, 그럼 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높이가 서로 달라졌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비해서 높이가 올라갔다는 건 에너지를 쭉 흡수하면서 열팽창을 한 거거든. 좋아? 반면에 얘는 처음에 비해서 높이가 낮아졌다는 건 뭐냐면 열을 뺏겼다는 얘기야. 빨랐어? 다시. 열을 내가 쭉 흡수하면 열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커졌냐라고 물어보면 열이 지금 기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열팽창에서 쭉 올라가는 거고 얘는 반대인 거니까 열을 뺏기면서 부피가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베스트입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왜 열이 이렇게 기어 들어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열이 기어 들어가서 부피 팽창이 일어났느냐.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온도가 낮았어요. 아까 전에 4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거 20도씨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0도씨였던 거고 그럼 여긴 몇 도씨인 거냐면 60도씨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열이죠. 열이 쭉 빠져나간 거고 열이 쭉 들어가면서 열팽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스타트 잡은 것이 여기가 뭐가 되냐면 Y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 X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자, 기억. 자, Y는 A다. 바로 답이죠. 그죠? 기억은 1번은 정답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선지를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T0는 20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 T0. 그럼 얘는 보면 알겠지만 10분이 지나면 TX, TY, T0 또 10분 지나도 TX, TY, T0.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그러면 얘와 얘는 언제까지 처음에는 온도가 서로 달랐지만 언제까지 열을 주고받을까? 같아질 때까지. 모두의 온도가 서로 똑같아지면 이제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건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인 거니까 이 얘기는 TX와 TY와 그 다음에 T0가 모두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내시면 끝나고.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T0는 20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모두가 평형에 도달하면 얘는 처음보다는 온도가 올라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보다는 온도가 내려갔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보다는 높고 60보다는 작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보다도 작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 값의 범위는 아주 차가웠던 20보다는 클 거고 뜨거웠던 60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그렇게 온도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D는 2번은 틀렸고 자, TX하고 TY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요. TX, TY는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4번 0에서 10분 동안 처음에서부터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라고 물어보네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에서 A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 물에서 A로 간다. 뒤집어졌죠. 그죠? 자, 5번. 자, 입자 사이의 거리에다 밑줄 잠깐 그어볼게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요 거리. 이거는 이제 부피를 결정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B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20분일 때와 10분일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 그럼 이때와 이때는 온도가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잖아.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니까 뭐 더 부피가 팽창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를 의미하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14번이 나오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14번의 명확한 개념을
조금 더 포인트 좀 잡아야 됩니다. 좋아요. 여기 이제 어디 시험범위냐면 통합과학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 2에서 이제 열을 주고받는 그런 얘기에서 화학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죠? 그때 저하고 합시다. 자, 지금 이제 15번은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아예 빠졌거든요. 또 역시 넘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게요. 자, 16번 역시 통합과학에서 빠졌고요. 17번은 통합과학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림은 자유낙하에다 밑줄 잠깐 거고요. PQR을 차례로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면서 여기서 뭐 떨어뜨리죠? 그럼 P를 지나고 Q를 지나고 R을 지나서 지표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화과학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이제 그거 갖고 풀면 돼. 통합과학에서는 그때 지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물어볼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화과학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총합은 보존돼. 이제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냥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요 P 지점에다가 이렇게 뭐 시험지를 길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자, 요 자리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요 자리에 이제 위치 에너지를 쓰면서 시험지를 좀 영민하게 쓰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2와 9이래요. 그럼 2라고 쓰지 말고 1이라고 쓰시는 것이 좋죠. 어차피 비율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Q를 지날 땐 9래요. 여기다 9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어렵지 않고. 자, 그때 R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보죠. 그럼 요거 X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난 X만 찾으면 되겠죠. 나중에 2를 보정해서 답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높이로 줘요. 그러니까 높이가 4네. 그럼 위치 에너지는 4K라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높이가 3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3K라고 놓으면 돼.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똘똘한 애들은. 선생님, 얘도 그냥 4라고 놓고 3이라고 놓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는 상대적인 값을 한 번 썼으면 여기서는 미지수를 도입해서 풀어야지 여기도 상대값 풀고 여기도 상대값으로 풀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1대 9대 X 그렇게 했다면 여기는 그냥 4K, 3K 여기는 높이가 H인 거니까 이렇게 K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야. 나는 이제 X만 찾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쓰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물어보면 1 더하기 4K가 되고 그럼 여기서는 9 더하기 3K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면 X 더하기 K가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모두 똑같다라고 놓고 건조하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풀어내면 K는 얼마 될 거냐면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될 거냐면 32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33이 되는 그런 건조한 풀이가 되죠. 좋아? 그럼 여기서도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33이 되면 되겠고요. 아까 K가 8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럼 요 값이 8이 될 거고 그럼 X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25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는 보정하시면 되겠고 답은 25, 2라고 마킹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인이 시험지를 얼만큼 운영하는 건지도 되게 고등과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시험지를 요만큼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었어. 18번도 역시 통합과학에서는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역시 20번도 통합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9번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해설을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H2와 O2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블랭크를 쳐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A와 A가 똑같다라고도 좀 주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안 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개수 자체를 안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좀 합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H2와 O2가 반응해서 H2O가 돼요. 2대 1대 2라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문제에서는 여기 값이 뭐라고 주냐면 1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죠. 자, 그림 다시 봅시다. 자, 요거는 앞에 개수 1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지금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수 1이라 지금 준 상태가 되겠고 그럼 산소 원자가 2개인 거니까 여기서 산소 원자가 2개가 되려면 앞에다 2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럼 H 원자가 4인 거니까 맞춰주려면 앞에 2가 되면 돼요.
하다 보면 이 두 개의 개수가 같은 것은 뭐 기본으로 먹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응 전과 후에 어떤 질량들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을 줄 때는 그렇죠. 분자량을 갖다 의미 있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분자량은 시험지가 줬기 때문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H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원자량도 1이고요. 그런 게 두 개 있으면 분자량은 2가 되죠. 자, 산소는 8번이고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면 분자량은 얼마냐면 그렇죠. 32가 돼요. 그런 게 좀 돼야 돼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자량이 얼마냐면 18이 돼요. 좋아. 그래서 지금 노란 색깔로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덩어리당 질량.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두 덩어리가 반응하거든요. 한 덩어리당은 2인데 그런 거 두 덩어리가 반응하면 몇 g씩 사라진다는 뜻이냐면 여기선 4g씩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한 덩어리당 32인데 그런 게 한 덩어리가 소진된다는 건 32g이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한 판 반응할 때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당 18인데 그런 게 두 덩어리가 생긴다면 이런 거는 36g이 탄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4g과 32g이 사라지면 36g이 태어난다는 뜻이야. 이런 걸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 한 번만 더. 이만큼 사라지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 부르고 두 번째, 중학교 때 좀 잘 배웠다면 일정 성분비 법칙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고등과학에서 이제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요. 질량이 떠오르면 첫 번째는 질량은 보존된다는 것을 떠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일정한 성분의 비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g이 사라지면 여기 10억 g이 있건 100억 g이 있건 무조건 32g만 딱 사라져. 일정한 비율만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질량비를 갖고 있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얘는 무조건 1대 8대 9의 비율. 요게 이제 환상의 조합이 되거든요. 요런 조합을 갖고 질량이 사라지고 태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런데 우연하게 몇 g을 넣었대요. 얘 1g, 얘 8g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1대 8대 9인 거니까 탄생이 9가 되면서 남는 거 없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원리로 3g, 16g이야. 그러면 얘가 모두 반응하려면 1대 8인 거니까 3g이 모두 반응하려면 24g 필요하거든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모두 사라질 수 없다는 얘기야. 얘가 모두 사라지려면 24g이 필요한데 24g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얘가 모두 사라진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둘 다 모두 사라졌지만 여기에선 얘가 모두 사라지고 그러면 1대 8인 거니까 16일 때는 2g만 사라져야 돼요. 빼기. 여기선 2g만 사라지고 1g은 덩그러니 남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g 사라졌고 16g 사라졌으니까 여기서는 탄생하는 것은 18g이 탄생한다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엔 안 나오지만 화학 1에 나오는 거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자 2에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H2가 남아있어요. 틀렸고. 자, X는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그럼 18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단위를 다 줬기 때문에 여기는 뭐 꼭 18g이라고 안 쓰고 X는 18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A는 2였다. 정답입니다. 다음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풀이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그냥 20개를 풀어주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3월 학력평가는 이 고등과학의 어떤 포장지를 갖고 있는 중등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본다고 의미도 없고 못 본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대신에 아마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중간고사에 낸다. 막 내는 게 아니야. 시험 범위 돼야 내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7번은 계속 연습을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 이게 나온다면 뭐 두 개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또 더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